이어도를 지키고 싶은 남자, 이어도를 사랑하는 남자. 안녕하세요, 이어도 지킴이 정종호입니다. 네. 지난 시간 3월 첫 컨텐츠로 지금은 이어도 첫 편을 내보내드렸는데 이어도에 대한 인문지리 편에 대해서 이어도가 어떻게 생겨났고 또 어떻게 알려지고 지금은 또 그 이어도에서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어도의 A부터 Z까지를 알아보는 시간을 인문지리라는 장르로 한번 해봤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할 주제는요, 두 번째 주제, 바로 이어도 해양과학과 그리고 이어도 해양 환경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기 전에 우리 지난 시간에 함께했던 인문지리 편에 대한 맥만 잠깐만 복습하는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이어도가 어떻게 발견이 되었는지, 네. 자, 우리 감독님. 네. 자, 깜짝 질문. 네. 기억나는지 모르겠어요. 네네네. 이어도가 어떻게 발견됐는지 기억나세요? 어떤 박사님이 네. 아닌가요? 그 해양과학기지가 세워진 것까지는 기억이 나는데. 해양과학기지까지 나왔어요. 네. 네. 어떻게 발견이 됐는지는 좀 가물가물합니다. 가물가물하죠. 네. 이래서 이야기가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 앞에 우리 영상 감독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어도가 어떻게 발견됐죠? 그때? 무슨 탈락. 선박. 맞아요. 선박까지 나왔어요. 홀랐다. 정답. 정답. 예, 그 영국에 어떤 상선이 가다가 침몰을 당했는데 어떤 암초에 의해서 침몰을 당했는데 네네. 영국의 이름으로 쓰이다가 그게 뭐 또 이제 뭐 중국 쪽에서 뭐 이게 자기네 거다 우기다가 뭐 그렇게 됐다라는 게 기억이 갑자기 났어요. 야, 이 정도면은 저희가 지금은 이어도 아주 쾌거입니다. 자, 이렇게 자주는 아니더라도 뭔가 어떤 키워드를 머릿속에 인지를 해놓게 되면 뭔가 떠올렸을 때 연상이 되는 거예요. 자, 그 정확한 정답은 뭐냐면 1900년대였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영국의 상선 소코트라호가 상해에서 이제 다시 일본에서 상해로 항해를 하고 있는데 가다가 이제 수중에 암초와 부딪히게 됩니다. 그 당시는 이 관제 시스템 기술이 없기 때문에 GPS 레이더가 아니잖아요. 지도 보고 갔단 말이에요. 해도죠. 그러니까 그 해도 보고 가다가 이제 바다의 암초에 딱 부딪혔는데 이제 거기서 이 지점에 이렇게 표시를 딱 해둔 거죠. 근데 명명할 때 이거를 최초로 발견한 배 이름을 따가지고 아까 그 배 이름이 소코트라호. 그래서 그 암초 이름이 소코트라 암초가 된 거예요. 그게 이어도가 발견된 최초의 장면입니다. 네. 이러면 끝난 거예요. 이어도의 A를 우리가 마스터한 겁니다. 네. 그 두 번째. 자, 이어도가 이 동북아 중심에 한국과 중국과 일본 가운데 있잖아요. 네. 어디와 가장 가까울까요? 한국. 그렇죠. 가장 이야기 흐름상 한국과 가까울 수밖에 없어요. 맞아요. 마라도를 기준으로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는데, 자, 마라도 선 남쪽으로 149km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중국과 일본에 있는 수치를 우리가 다 맵지 않더라도 중국에 있는 섬과 일본에 있는 섬에 비교해서 한국의 마라도와 가장 가깝다. 그래서 또 우리나라 영역에 포함시킬 수가 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문제점. 우리나라 영역과 가깝기 때문에 우리 거라고 주장을 할 수가 있지만 애매한 그거. 바로 EEG. 나 그때 EEG 물어봤잖아요. 감독님. 맞아요. 자, EEG. 오늘의 EEG 정답은? EEG는 수역. 수역. 그런 느낌. 맞아요. 그런 느낌이에요. 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역이라는 뜻이 아니었습니까? 맞아요. 느낌은 왔어요. 네. 배타적 경제 수역. 예. 우리 것이긴 하지만은 뭔가 경제권에 대한 기본 권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같이 함께 사용해야 될 의무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이제 우리나라 거라고 하기에는 애매한 게 이 배타적 경제 수역이 한국이 주장하는 EEG의 범위와 중국이 주장하는 EEG의 범위가 겹쳐 있다. 그래가지고 애매하다. 네, 여기까지. 그럼 끝났습니다. 자, 일단 너무 다시 지난 얘기를 꺼집어내게 되면 또 같은 내용만 반복하는 거니까 여기까지 좀 정리하고, 자, 오늘은 그 이어도가 어떻게 생성이 되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모든 이 대륙의 발생과 그리고 그 외의 기타 뭐 섬들이 대부분 우리는 이제 화산 활동을 통해서 만들어졌을 거다라는 상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도 그렇고. 자, 이렇게 좀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이오도는 화산 분출로 만들어진 화산암 편과 그리고 응회암질에 퇴적물이 쌓여 있다가 빙하기 때 차별적인 풍화와 침식 작용에 의해 깎여 나가고 남은 잔류성 지형이다. 와, 무슨 말이야 이거? 무슨 말이에요 이거, 감독님? 이해되세요? 아, 너무 잔류성 힘들어요. 지형이다. 네. 자, 아무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전에 잠깐 이 지식만 알고 있으면은 아주 이해가 빠릅니다. 바로 이제 암석이 만들어지는 순환 관계를 볼 되는데 우리가 고등학교, 중학교 시절에 약간 왜 암석 이름 지구과학 시간에 배웠던 기억이 잠깐 있을 거예요. 막 퇴적암, 변성암, 너무 헷갈리잖아요. 화성암. 근데 이게 마냥 외우는 것보다 뭔가 조금만 그 원리를 알면 되게 쉽게 알 수가 있어요. 자, 요것만 알면 됩니다. 오늘 가장 핵심 포인트가 이거예요. 용암이 폭발해가지고 만들어진 것도 있겠지만 그 전에 이미 지구상에 기존의 암석들, 돌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돌들이 풍화와 침식작용, 바람이 맞아서 깨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바닷물에 찰싹 부딪혀가지고 깎이기도 하고 요게 이제 풍화와 침식이란 얘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기존에 있던 암석들이 풍화와 침식 때문에 이제 조각조각 날 거란 말이죠. 그것들이 쌓입니다. 쌓여죠. 쌓이는 거를 이제 퇴적이라고 합니다. 그럼 그렇게 해서 쌓여서 계속 만들어진 것들을 우리는 퇴적암이라고 부릅니다. 퇴적암. 근데 그 퇴적암이 이 지구 내부에 어마어마한 압력과 온도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럼 그 열과 압력을 받다가 이 퇴적암이 바뀐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게 변성암이에요. 성질이 바뀌어서 변성암. 근데 이 바뀐 변성암이 또 한 번 더 조금 전보다 더 높은 열과 압력과 에너지를 받게 되면 얘가 녹아버립니다. 흐물흐물하게. 촌농처럼. 그래서 그게 지구 표면 밖으로 뻥 폭발하는 게 우리가 흔히 말하고 있는 마그마인 거예요. 그 마그마가 굳어져서 만들어진 돌이 화성암이 되겠습니다. 조금 어렵긴 합니다만 이해가 우리는 이제 이 돌들을 딱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퇴적암, 변성암, 화성암. 네, 요게 큰 대분류예요. 세 가지. 네, 뭐라고요? 퇴적암, 변성암, 화성암. 네, 요 세 가지. 요 세 가지. 돌을 분류할 때. 자, 그런데 우리 제주도에 가장 많은 돌 우리 뭐라고 불러요? 현무암. 봐봐, 현무암 다 알잖아. 우리 주변에 너무 많으니까. 자, 그럼 이 현무암 또 뭔데 갑자기? 그죠? 화성암 중에도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화성암이 지표면에서 냉각이 돼서 만들어지느냐, 지하에서 만들어지냐, 지표면에서 만들어지냐, 요 두 가지 차이예요. 지표에서 만들어지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현무암, 그리고 지하에서 만들어지게 되면은 화강암이에요. 우리 흔히 말하는 화강암. 돌덩이들 많잖아요. 요렇게만 구분하면 됩니다. 네. 조금은 어려울 수 있겠지만 요 지식을 좀 알고 있으면 이 이어도가 어떤 건지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가 쉽다라는 거. 자, 그래서 제가 아까 잠깐 읽었던 거 요겁니다. 이어도가 화산 분출로 만들어진 화산암 편과 응호암질에 퇴적물이 쌓였다가 빙하기 때 차별적인 풍화와 침식 작용으로 깎여 나가고 남은 잔류성 지형이다. 자, 그러니까 밑에서 폭발을 해가지고 올라오겠죠. 바닷물 속에서 용암이 터져 나와가지고 그 안에서 쌓이는 겁니다. 쌓였어요. 그럼 무슨 암이에요? 퇴적암. 퇴적암이에요. 퇴적암이에요. 이오도는 그 퇴적암이 쌓여가지고 바닷물에 바람에 깎여서 만들어진 지금의 지형이다. 그게 이오도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어렵지 않죠? 네. 돌은 좀 어려웠는데 네, 돌은 어려웠는데 이어도가 무엇인지는 이제 오늘 우리가 배웠어요. 돌을 구분할 때 세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다. 우리 제주의 현무암은 화성암 중에서 지표에서 굳어진 현무암이다. 요러고 어디 가서 이제 술자리에서 깨알 같은 지식을 맞습니다. 네. 자, 그렇게 생성이 되어 있는 이어도입니다. 지난번에 이어도가 만들어진 시기에 대해서 잠깐 언급한 적이 있었어요.
제주도가 약 180만 년 전부터 되어 있었고 그리고 이어도가 160만 년 전 퇴적물이다라고 연구가 나왔다가 또 최근 들어가지고 새로운 연구 결과가 발표했던 게 아니다. 이어도가 제주도 화산보다 더 오래인 224만 년 전의 화산 분출물로 생겨났다라는 최근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계속해서 우리 이어도에 대한 관심을 갖다 보니까 뭔가 결과가 바뀌는 결론들이 많이 도출됩니다. 그 전까지는 제주도가 먼저인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제주도보다 더 먼저 만들어진 이어도다. 네, 이게 이제 2021년도 기사에 나왔네요. 보니까. 네. 자, 너무 깊게 들어가면 우리 감독님이 또 지루해질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어도가 지금은 이제 바닷속에 암초로 자리 잡고 있었지만 옛날 아주 먼 옛날 롱타임이고 네. 아주 그때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네. 지금 이어도 모습을 보게 되면요. 수중 암초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카메라 이렇게 있으니까 쭉 가다가 쫙 올라갑니다. 쫙 내려갑니다. 마치 저의 주식시장 그래프처럼. 마음 아파 갑자기. 자, 요런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정면에서 보게 되면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불불 하다가 갑자기 뽕 올라옵니다. 이렇게. 그다음에 이렇게 돼 있죠. 예. 아까 요 평평한 부분 있죠. 여기. 다 젖어지는 구가. 여기에 해양기지가 올라와 있고 그 옆에는 아까 내가 했던 거 퇴적물이 쌓여가지고 이렇게 침식이 되다 보니까 깎이는 거죠. 이 돌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올라가 있는 거예요. 이게 저의 주식 그래 차트처럼. 네. 자, 그랬는데 이거는 이제 바닷물에 잠겨 있으니까 이런 건데 옛날에 우리 마지막 아이스 에이지 빙하기 때 감독님 마지막 빙하기가 언제였을 것 같아요? 대충 몇 년 전이라고 표현했을 때. 감도 안 오는데요. 감도 안 오죠. 하도 멀어가지고. 네. 아무것도 없을 때. 감독님 어떠세요? 뭐 300만 년 전. 300만 년 전. 네. 300만 년. 아니죠. 18,000년입니다. 18,000년 전. 네. 마지막 빙하기가 18,000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뭐 상상조차 못 하겠죠. 그때는 뭐 정말 어땠을지. 네. 근데 그때 모두가 얼려 있었을 때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보다는 해수면이 조금 낮단 말이에요. 얼음이 녹기 전이니까. 지금 바닷물은 얼음이 녹으니까 이렇게 올라온 거지. 그 전까지는 다 얼어있기 때문에 이제 바다 수면이 조금 낮아 있었다. 자, 그럼 그때는 우리 섬들이 지금은 이제 다 동떨어져 있어 보이지만은 조금 더 이제 물을 빼고 보게 되면 이 육지부와 대륙붕을 그대로 이어져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몸통이. 지금 물이 잠겨 있으니까 섬으로 보이죠, 당연히 위에는. 근데 이제 이 육지부랑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연장선인 거예요, 하나에. 그러면 봐봐요. 그럼 마라도에서 아까 서남쪽으로 149km였잖아요. 그러면 그 물이 없을 그 당시에 노출되었을 때 그러면 그 당시에 만약에 인류가 존재했다면 마라도에서 이어도까지 걸어야 갈 수 있겠다. 150km를. 걸어갈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보일 거 아닙니까? 그럼 가다 보면 와 높은 막 석탑처럼 보일 거 아닙니까 이게. 야. 근데 아마 그때는 이 지형 자체가 이 조관대 형성이다 보니 대부분 다 뻘이었을 거예요 거기가. 우리는 재밌게 상상할 수가 있죠. 그 당시에 이어도는 이런 모양이었을 것이다. 걷다 보니까 뭔가 큰 60m의 높이의 봉우리가 이렇게 올라와 있는 겁니다. 그런 재미난 상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저만 재밌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이어도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나눠보니까 우리 지난번에도 한번 작업을 했고 조금씩 좀 정리가 되나요? 감독님 그쵸. 어때요? 아예 전무했었는데 이렇게 이야기 나누고 하면서 좀 흥미롭고 재미있는 이야기들로 들으면서 알게 되니까 더 기억에 많이 남고 또 더 의미가 더 깊어지고 제주도 출신으로서 그렇죠. 저희한테 더 의미가 깊은 그런 거니까. 제주도 출신으로서 이어도에 대한 자긍심과 자부심 갖는다는 주제는 다음 편입니다. 네. 전 다 이어놨어요. 네. 아까 제가 이제 암석의 순화에 대해서 좀 빗대어서 우리 이어도를 표현했는데 너무 깊은 얘기를 들어가게 되면 사람들이 이제 재미가 없어져요.
저희가 이제 지금은 이어도에 대한 컨텐츠를 만든 목적이 조금 더 많은 분들께 이 이어도에 대한 이야기를 쉽게 다가가기 위해서 좀 캐주얼한 분위기 속에서 하다 보니까 너무 깊은 내용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까지가 딱 좋죠. 저도 딱 좋은 것 같아요. 너무 깊어지면 원고 많아져요. 나 이거. 아마 이 정도라면은 다음 편에는 제가 더 기억을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럼요. 네. 네. 오늘 우리 아주 큰 결과물을 얻어갈 수가 있었어요. 네. 자, 아무튼 뭐 정리하자면 그래서 이어도가 어떻게 뭐 화산 지형이냐 아니냐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물속에서 폭발하는 수중 화산 지형에서만 보이는 응회암, 그러니까 화산재가 쌓여가지고 굳어진 암석으로 되어 있다. 네, 이게 핵심입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또 재미난 상상을 한번 해볼 수가 있겠죠. 이어도가 혹시나 해서 뭐 더 크기가 커질 수가 있을까요? 라는 재미난 질문. 일단 정답은 가능성이 거의 없다. 이어도가 밑에서 열이 폭발을 해서 올라오는 그 한 부분에 있어서 지하 깊은 곳에 마그마 활동으로 만들어졌다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하와이. 네. 하와이처럼 뭔가 단단한 안반 구조를 가진 섬으로 발전할 수 있겠지만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어도는 퇴적 작용으로 만들어진 형성된 지형이기 때문에 그럴 일은 없다. 자, 그런데 우리 보통 이제 뉴스에서 가끔씩 나오잖아요. 하와이 아직도 막 화산 활동하고 있다라는 거. 정확히 표현하면 하와이 섬 중에 정확한 지칭은 오아우 섬이 바로 그 섬입니다. 화산 활동하고 있는 섬이. 근데 그 섬은 이 동남부에 위치하고 있는 이 킬라우에아 화산인데 마그마를 계속해서 분출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섬이 크기가 바뀌고 있어요. 계속해서 뿜어내고 있기 때문에 그게 또 굳어지고 하다 보니까. 그런데 이어도는 그러지 않다라는 거. 왜냐? 퇴적 작용으로 만들어진 지형물이기 때문에. 네. 혹이 답니다. 네. 그래서 더 이상 이어도가 커지진 않겠지만 대신 작아질 수는 있겠죠. 왜냐? 파도에 치이고 깎이고 하다 보면 사이즈는 이 아까 올라왔던 이 기둥이 깎일 수는 있겠죠. 뭐 그런 부분 정도. 네. 자, 이어도가 위치하고 있는 지점, 우리가 한반도와 중국과 일본을 딱 그려놓고 그 가운데 그 바다 이름이 있어요. 감독님, 그 바다 이름 뭘까요? 남해. 우리한테 남해죠. 맞아요. 근데 지도상 중국해라고 돼 있습니다. 중국해. 한반도를 기준으로 해서 이쪽에 중국 쪽, 그 다음에 여기 일본, 요새 큰 바다가 있잖아요. 여기를 전체를 중국해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잘라가지고 우리와 가까운 한국과 중국과 일본이 좀 가까이 있는 쪽을 동중국해. 우리 뉴스 보면 막 불법 업선들 들어와가지고 동중국해란 단어가 굉장히 많이 들려요. 동중국해 쪽에 이제 한중인이 좀 모여 있고요. 그리고 남중국해는 어디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동남아시아 쪽. 뭐 필리핀, 베트남, 말레이시아, 대만. 그러니까 중국 본토를 가지고 조금 위냐, 조금 아래냐. 이게 기준입니다. 그래서 마라도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어도는 동중국해 해상에 존재해 있다. 그런데 이 동중국해를 자꾸 언급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동중국해에는 정말 어마어마한 수중자원과 지하자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나라 자기네 나라 거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중국에서, 일본에서, 우리 당연히 한국에서 마찬가지겠죠. 해양광물 자원 보유가 얼마나 있을까라고 이제 직접적으로 땅을 파서 확인은 못하지만 추산할 수 있잖아요. 자,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미국 윌슨 국제연구센터의 보고에 따르면요, 이 동중국해에는요 정말 엄청난 양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이 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가 있다. 자, 석유는 최대 100억 배럴까지 매장이 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어 있다. 아니네, 공이 하나 더 있어요. 1000억입니다. 네, 1000억 배럴. 우리가 배럴에 대한 개념이 좀 헷갈리겠지만 일단 숫자로만 비교해봐요. 1000억 배럴까지 매장이 되어 있는데, 자, 좀 더 비교를 하기 위해서
우리 최대 산유국 어디입니까? 사우디. 사우디. 그렇죠. 사우디의 우리 기름국들은 뭐 정말 기름을 물쓰듯이 쓰고 있기 때문에 정말 누가 봐도 거기가 많이 매장이 되어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거기가 어느 정도일까요? 한 뭐 5천억 배럴 뭐 이렇게. 5천억 배럴. 자, 사우디아라비아가 채굴이 가능한 석유 매장량이 2,617억 배럴밖에 안 됩니다. 자, 아까 우리 동중국해 주변에 최대 1,000억 배럴까지라고 했잖아요. 자, 그리고 그거에 비하면 정말 어마어마한 양이죠. 네. 이 사우디를 이기지 못하겠지만 자, 근데 미국은 220배럴이에요. 220억 배럴이에요. 그러니까 미국보다 정말 많은 양의 지하 자원이 숨겨져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동중국해 광물 자원 추정치를 기초로 할 때 이거는 이호도 안에 있습니다가 아니고 동중국해 전체 그걸 기초로 할 때 이호도 주변 지역에서도 상당한 규모의 광물 자원이 매장되어 있을 것으로 추측이 된다라는 전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더욱 그 이호도에 대한 영유권을 이 한중일이 이렇게 서로가 각자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그 외에도 이 지하자원 외에도 정말 풍부한 황금어장 정말 어마어마한 이 고기들이 잡힌다고 하잖아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너무 깊은 내용보다는 지난번 이어도 인문지리편에서 조금만 더 깊이 들어와서 우리 이어도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이 이어도 주변에는 이런 것들이 존재가 되어 있고 왜 이것이 중요한지에 대한 이야기를 맥만 짚어서 확인해 봤습니다. 지난번보다는 조금 더 러프하게 가보려고 조금 더 캐주얼하게 쉽게 가보려고 했는데 지난 3편에 비해서 우리 감독님 어떠세요? 굉장히 컴팩트합니다. 컴팩트합니다. 네, 빨리 끝내고 싶으셔가지고. 자, 우리 사운드 엔지니어 형님. 네, 저도 더 그러니까 1편이 있었기 때문에 네. 2편이 더 재미있게 들렸던 것 같습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제가 원했던 답이 이런 겁니다. 네, 1편이 있었기 때문에 2편이 있다. 2편이 또 만들어지니까 3편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좋아요. 앞서 여러분께 소개해드렸던 이어도를 더욱더 많은 분들께 알려드리고자 만들어진 이어도 서포터즈가 또 잠시 소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자, 이 이어도 연구회 관련된 소식들을 받아볼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인별그램. 네. 이거 어차피 뭐 유튜브니까 인스타그램에서 이어도 연구회 검색하셔가지고 많은 분들께서 이어도 연구회 올라오는 자료 그리고 이어도 서포터즈 분들의 활동 결과물들이 게시되고 있습니다. 뭐 카드 뉴스를 통해서 아주 간략하게 어려운 내용보다는 더욱더 여러분께 쉽게 전달하기 위한 게 목적이기 때문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을 드리면서 여기서 오늘 두 번째 이어도 해양과학 그리고 해양 환경에 대한 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욱더 많은 분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저희 또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어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